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들 우리 추심이 뭐라 그랬어요? 추심은 여러 번 나왔죠. 예금 파트에서도. 추심이라는 것은 돈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심 명령이 뭐예요? 채권자는 그대로 있는데 추심권을 그 사람한테 부여함으로써 이 사람이 원래 진정한 채권, 원래 이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지만 추심 권한을 부여받으면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이건 기억을 하세요. 이거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추심 채무하고 지참 채무 이렇게 했을 때, 자, 예금은 뭡니까? 추심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돈 달라는 게 추심 채무고요. 지참은요, 채무자가 그 돈을 들고 가서 채권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돈을 한 10만 원 빌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한테 와서 변제를 하는 건 뭐예요? 채무자가 가져와서 가니까 이건 지참 채무고, 제가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10만 원 주세요 하는 거는 추심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 같은 경우는 누가 채권자인 예금주가 채무자인 은행에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심 채무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료 납부는요, 보험료는 누가 납부해야 돼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서 가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채무자가 딴다. 보험료 납입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험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험료 지급, 보험금 아니에요. 보험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추심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다? 지참 채무이지만, 그러나 당사자 합의나 보험 모집에는 간행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보면 보험 그 설계사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험료를 막 수금해갔습니다. 그럼 원래 채권자인 보험회사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보험료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거는 추심 채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지참 채무이지만 이렇게 추심 채무로도 할 수 있다. 이 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게 끝입니다. 답은 나왔고, 여러분들 2번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하실 게, 자, 타직렬에서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제였죠. 공부했을 때 보험사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비재난적 손실했어요? 재난적 손실했어요? 비재난적 손실, 즉 보상 가능한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한다면, 자, 이 편도 기억하세요.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금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약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막 전쟁이 좀 빈번한 곳에서 미리 가입을 하는 겁니다. 혹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재산적 손해를 입거나 뭐 사망을 하거나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하니 별도의 약정을 하면, 그럼 그 보험은 당사자 약정대로 보험금 지급하지만, 그런 약정이 없다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요,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단서도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면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으면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보험계약의 일부나 전부가 무효다. 무효면 여러분 뭡니까? 처음부터 이 계약은 체결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러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했다. 그러면 돈 돌려주지 않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나입한 보험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보험 사기 치려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보험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럼 무효죠. 아까 우리 죽은 사람. 그런데 이게 걸렸다. 그래서 자기가 보험금 타려고 보험료를 한 3번 냈다? 그때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거는 고의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지만, 단순한 가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의인 경우라면 그때는 돌려준다, 반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편도 여러분들 우리 법령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런 말도 있어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도 있고. 어쨌든 이건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했을 때 우리가 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냐 안 받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보험계약 여러분 체결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처음에 약정한 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는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거 보험계약 해지할래,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 다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하면 안 되고, 보험사고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전부나 일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실 게, 여러분들 우리 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한테 있고 보험수익자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사고통지 의무는 구별하세요. 셋 다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보험사고 났을 때는 보험수익자도 사고통지 의무 있다는 것. 그래서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므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발송할 권한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교재도 있나요? 자, 거기 보면 제가 그 굵은 글씨 밑줄까지 해놨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도 사고 발송할 통지 발송할 권한이 있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해서 요게 고지 의무하고 구별하세요. 만약에 피보험자한테 사고 통지 의무 없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우리 보험 고지 의무 관련해서는 벌써 시험에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통지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미경과 보험료. 제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갖다가 1년짜리 들었어요. 근데 3개월 있다가 갈아탔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치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9개월치 보험료는 뭐 한다고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며 자 이게 타 시험에서는 진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계약 딱 체계를 했는데 원래는 여러분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내고 2개월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보험계약은 체계를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뭐가 돼버린다? 해제가 돼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3월이 아니라 2월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다른 직렬시험에서는 이거 진짜 조문이 자주 나옵니다. 3개월로 자주 나와요. 1개월로 나올 때도 있고 이건 2개월 지나면 해제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험계약은 성립은 했지만 자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내고 2개월이 지나버리면 보험계약은 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1번 자 고지 의무와 관련되는 거네요. 고지 의무.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고지 의무 위반함으로써 보험 가입 한도액을 초과 청약됐다 그러면 초과 청약액에 대해서만 해지가 되고요.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되지만 자 승낙 거절이면 아예 이 사람은 보험계약 체결할 수 없는 경우죠. 자 이때는 아예 전부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내용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입 금액을 초과했으면 초과 부분만 해지가 되는 거고 승낙 거절 지급이면 아예 전부가 해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자 고지 의무는 청약시뿐만 아니라 부활시. 그래서 어제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세 가지는 청약할 때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도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세 가지가 고지 의무, 승낙 의제, 승낙 전, 사고, 담보 이 세 가지는 부활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당연히 부활에도 이행되어야 되고요. 3번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쳤는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했는데 여러분들 보험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 그 인과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직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어떤 보험사고 발생과 직업 바뀐 거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처음에 약정된 대로 보험금액을 지급한다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해설에 있는 상법 조문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4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자 중요한 사항에 고지 의무 위반한 때라도 이 사람이 알았다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고지 의무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다. 그리고 보험사, 보험회사 측이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법은요. 누구를 최대한 보호해 주려고 한다. 보험 계약자 측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고지 의무가 있으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원칙은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해지가 아니고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요게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 계약자한테 자 여러분들 저도 어제 있었던 일조차도 가끔씩 깜빡깜빡 하는데 뭐 몇 달 전에 내가 어디 병원에 가서 무슨 약을 투약 받았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과실 정도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정도라면 이 보험 계약자 측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한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 보험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뭐인 경우에는 아무리 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얘한테 뭐가 있다든지 고의나 과실. 여기는 보세요. 중대한 과실까지 요구하지 않고 얘들은 이쪽 업무를 갖다가 많이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을 갖다가 해지를 갖다가 취소를 갖다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뭐만 있어도 과실만 있어도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과실을 요하지만 요거는요. 과실만 있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법 조문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실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취소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기대,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침해될 수가 있는데 다만 얘가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얘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되는데 다만 이 보험자 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고의나 과실은 누가 입증한? 나중에 소송 붙었어요. 그 만약 해지와 관련해서 취소와 관련해서 붙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단순 과실은 입증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만을 요구한 이유는 뭐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쉽게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보험 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만약 고지의무가 딱 나오면 요때 예측이냐, 그러니까 요 보험 계약자 측이냐, 보험자 측이냐, 요거 여러분들 요걸 좀 잘 구분하세요. 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알았다면 이제 요거는 해지할 수 없다. 고의가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인 거고요. 어쨌든 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